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 전 장관이 최근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1980년 5.18 광주 사태 때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자신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안기부가 대북 비밀공작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권 언론의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은 권영해 전 장관의 엄청나게 중요한 이 충격적인 폭로 내용을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까지는 일절 보도하지 않고 여야 정치권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권 장관의 이번 폭로 내용이 곤혹스럽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우파 또는 비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과 각종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대한민국 핵심 최고 요직들을 거친 권영해 장관의 이번 발언 내용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개 발언 내용을 알기 시작한 국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이 입을 막는다고 국민이 모르는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아스팔트 예국운동과 부당탄핵 반대운동 등을 통해 권영해 전 장관과 꽤 깊은 인연을 맺어온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구 대표는 권 장관이 이번에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1980년 5.18 때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자신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안기부서 직접 확인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최근 정치권과 좌파 세력,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은구 대표는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에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논란이 많은 현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남 무안 출신으로 뭄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 등을 지낸 호남 전직 외교관 정동일 총영사는 큰 용기로 역사를 바로 세워준 권영해 장관에게 존경을 표한다면서 역사는 태양이다. 태양을 두 손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5.18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등에 대자보를 게시해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5.18 신격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는 권영해 전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스카이데일리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대한민국 근현대사 최대의 아킬레스건. 권영해 전 장관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랬던 분이 북한의 5.18 개입을 안기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증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독을 권한다. 권영해 장관님은 탄핵 사태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5.18에 관한 이력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 안에서 줄곧 의혹을 받아왔다. 트루스포럼을 시작한 이후 권 장관님을 종종 배웠다. 하지만 나 또한 5.18에 관한 이슈 때문에 권 장관님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에 통일건국회 활동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고민을 했다.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정중하게 직접 여쭤보았다. 그때 나눠주셨던 말씀들이 이번에 기사로 실렸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진지하고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던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은
꾸준히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 스카이데일리에서 이번에 기사를 낸 것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논의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님께서도 그것까지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영애 장관이 이번에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밝힌 내용, 즉 자신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5.18 관련해서 북한의 개입 사실을 대북 비밀 공작을 통해 안기부서 직접 확인했다는 이 내용을 과거 김원구 트루스포럼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 때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권영애 전 장관의 5.18 관련 북한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번 어떻게 실언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권영애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사석을 통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 장관이 다소 예민할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이번에 자신이 직접 확인한,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 이 내용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최근 정치권과 좌익 세력 그리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또 상당히 진행되고 진척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5.18 정신이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안기부장 시절 확인했던 5.18의 북한 개입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저히 그런 일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실리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스카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구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현재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주역 중 하나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여기서 지금 홍준표, 황우여, 추경호만 거론했습니다만은 이들뿐만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도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원희룡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경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윤상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4명이 모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밝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영애 전 장관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절 5.18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권영애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아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예민하기도 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권영애 장관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양심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트루스포럼 김원구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생운동권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의 전면적인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통역당, 인혁당 사건 등으로 내부 손실이 컸기 때문에 남한 내부의 혁명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무리한 투쟁보다는 합법 투쟁의 기조를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5.18에 관해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도 김대중 내란 폭동에 방점을 둔다. 5.18에 관해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 대립을 극복하고 진실에 기반해 5.18에 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까?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트루스포럼은 5.18에 관해 2차례 대자보를 게시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균형있고 합리적인 글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김원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밝혔습니다. 지금 김 대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트루스포럼이 5.18에 관해 2차례 게시한 대자보 내용은 그동안 권순할TV를 통해 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호남 출신 전직 외교관인 정동일 전 뭄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는 권영애 장관의 폭로가 나온 뒤 다음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민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큰 용기로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권영애 장관님께 큰절 올려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권영애 장관님 다음에도 대통령과 안기부 장관이 몇 명이나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이렇게 5,200만 시민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인가. 역사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두 손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남 우파 전직 외교관인 정동일 총영사는 이 글에 이어 게시한 글에서도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권영애 장관님의 불굴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들은 권영애 장관님의 업적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 전 장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최근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선거부정 의혹 수사를 촉구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박지원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전 의원의 입단 적시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래진 씨의 서해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님이신 이래진 씨가 연락해왔다. 그의 메시지를 보고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응답하고 그의 페이스북을 돌아봤다. 그가 쓴 서해일기가 800여 권이나 재고로 남아있다는 글을 봤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그 글을 공유했더니 의원님들이 앞다투어 책을 사시겠다고 연락해온다.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책보다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책이 더 많을 것 같고 2쇄를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책 주문이 쇄도한 기쁨도 잠시 오늘 이래진 씨와의 통화는 그 차갑고 지독한 고통의 바다로 이끈다. 이래진 씨가 가장 분노한 것은 박지원 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정의운운하며 우리의 군을 모욕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나도 잠시 잊고 있었지만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렇게 재판 중인 인물들이 법사위원이 되어서 세상 정의로운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될 수 있다. 이래진 씨는 박 의원이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가고 있을 때 뭘 했는지 고해성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피를 토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축소에 나섰던 박 의원이 윤석열 청문회 운운하는 것도 적반하장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이래진 씨는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도 회고록에서도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서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떻게 북한의 전통문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그렇다. 이래진 씨의 말처럼 1. 북한과의 연락 채널이 없었다면 북한 전통문은 가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 북한 전통문이 진짜라면 북한과의 연락 채널이 있었던 것이고 채널이 있으면서도 박지원 원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 된다. 이래진 씨는 다시 말한다. 북한군에 의해 자국민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야말로 특검과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그와 그의 가족들의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래진 씨의 서해일기가 정의의 실현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군에 의해 서해 그 참바다에서 죽어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래진 씨의 동생이었던 그 공무원, 더구나 그 공무원도 바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지역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박지원과 그 세력들이 했던 그 짓들,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해놓고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소리들을 입에서 내뱉고 있는지, 정말로 저런 일들이야말로 김민전 의원과 이래진 씨가 역설하고 있는 대로 바로 특검 대상이고 청문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문재인과 박지원 같은 저런 자들을 제대로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런 세력들에 의해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가 치솟고 이 어려운 난국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의 애국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